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 홍명보 감독과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귀국하였습니다. 그 직후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기에 대한 소감을 직접 언론에 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국가대표팀이 손흥민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홍명보 감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의 태도와 답변은 즉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런던으로 돌아간 후 영국 언론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0월에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하다가 다음 달 국가대표팀 소집에 개인적인 이유로 불참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가 밝혀지자마자 유럽 축구계가 수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년 만에 A매치 일정을 1승 1무로 마무리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오만을 상대로 연승을 거두지 못했지만 팀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벗어나 자신감을 회복했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9월 A매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포함한 26명의 선수들은 각자의 소속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월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임시 감독 아래에서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임명 과정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 그는 축구 팬들의 비난에 직면했는데요. 그가 취임 후 맞이한 첫 경기는 큰 승리를 기대했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였으나 0대0 무승부로 끝났고 이는 많은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 여러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팀은 이를 살리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오만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 홍명보 감독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팀은 후반 중반까지 걱정해야 했지만 손흥민의 37분 골과 주민규의 56분 골 덕분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2연승을 거둔 A조와 C조와는 달리 D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요르단과 이라크와 함께 1승 1무를 기록하며 선두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경기력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오세훈을 후반전에 투입하고 이강인을 중앙으로 배치해 공격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는데요.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투입된 황희찬이 경기 시작 10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공격 전술의 변화는 후반전에 두 골을 더 추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9월 A매치 두 경기를 총평하며 시작으로서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전에서는 후반이 전반보다 좋았고 오만전은 팔레스타인전보다 더 나았으며 이 점이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다. 이는 선수들과 팀 전체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자신감을 얻고 3차 예선에 남은 8경기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했죠. 주민규는 팔레스타인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승리를 거뒀다면 좋았을 것이지만 전술적인 시간은 조금 짧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만과의 경기를 통해 앞으로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최종 예선에서는 쉬운 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 팀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감독님의 지휘 아래 단결한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오만과의 긴장된 경기가 끝난 후 홍명보 감독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빠르게 귀국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지 팀의 경기력을 점검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감독과 선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시험대였습니다. 귀국한 직후 홍명보 감독은 자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에 대한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언론의 민감한 질문으로 인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국가대표팀이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홍명보 감독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답변하기보다는 긴장하고 질문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는 축구는 팀 스포츠이며 팀이 한 개인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에서의 솔직한 부족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팬들은 감독과 팀의 스타 선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태도는 빠르게 스포츠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손흥민 선수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선수들의 심리와 팀의 향후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일부 팬들은 홍 감독이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경기를 이어가기 위해 런던으로 돌아간 후 영국 언론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10월에 국가대표팀 소집에 참여할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망설였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음 소집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보는 즉시 언론과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홍명보 감독의 축구 철학과 전술이 자신의 경기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감독의 접근 방식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팀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손흥민은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에 전력을 다하고 싶으며 토트넘과 함께 우승컵을 차지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즉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팀의 압박감과 감독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손흥민이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국가대표팀을 등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발휘해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 간의 갈등,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에서 더 큰 문제의 징후일 수 있죠. 손흥민이 다음 소집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이 정말로 프리미어리그의 꿈을 위해 국가대표팀을 포기할 것인가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팬들과 언론의 논쟁거리이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스포츠 팬들을 위한 다양한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이번 연휴 동안 시즌 우승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야구에 참여하려면 각 팀은 5위를 확보해야 하며 4위 팀과 와일드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2일 기준으로 5위 두산과 6위 SSG의 격차는 단 2.5경기였으며 연휴 기간 동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에 1천만 관중을 돌파할 가능성도 이번 연휴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12일까지 KBO는 981만 9,852명의 관중을 기록했으며 경기당 평균 14,856명의 관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19경기 동안 평균 관중만큼만 참여한다면 남은 28만 2천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한 시즌에 5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달성하려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12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47번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현재 48개의 도루를 기록 중이며 MLB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 -50도루를 달성할 기회를 앞두고 있죠. 유럽에서는 축구 스타들이 불타오르는 득점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15일 오후 10시에 아스널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시즌 3번째 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만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한 골과 2개의 어시스트로 멋진 활약을 펼친 후 손흥민이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16일 오전 0시 30분에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강인은 15일 오전 4시에 열리는 리그왕 4라운드에서 브레스트와 맞붙을 예정이며 김민재는 같은 날 오전 1시 30분에 독일 분데스리가 3라운드에서 홀슈타인 킬과 맞붙는데요. 이재성과 홍현석도 16일 오전 0시 30분에 벨더 브레멘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K리그 경기가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며 한국의 강팀들이 아시아 무대 정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17일 오후 7시에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홈경기를 치르고 포항 스틸러스는 같은 날 오후 9시에 상하이 선화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울산은 18일 오후 7시에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홈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14일부터 KB 하나은행 코리아 오픈이 국내 테니스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입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이벤트는 전통 씨름대회입니다. 위더스 제약이 주최하는 2024 추석 장사 씨름대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고성군 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은 15일 오전 3시 20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024 세계입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결승전에 출전하여 타이틀 방어에 도전할 예정입니다.